저는 오토데스크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아이센트릭의 한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죠. 게임하고 VFX에 종사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저희가 이제 바탕으로 들을 수 있는 발차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웨비나가 되는데요. 엑스젠을 활용한 마야 헤어 제작하는 방법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엑스젠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될 장진호, 발차기 장진호라고 합니다. 자, 전혜정님을 모시고 엑스젠의 실무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혜정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진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퀘어 에닉스 산하 스튜디오 중 하나인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에서 캐릭터 아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는 샌프란시스코 근처,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라고 알고 계시는 그 베이 에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작년에 출시됐던 어벤져스 게임 프로젝트가 있고, 현재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요, 마야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엑스젠이라는 헤어 만드는 툴, 요거를 게임 제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엑스젠이라는 이 툴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크리스탈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퀘어 에닉스 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로 유명한 그 일본 회사 맞죠? 그러면 그 크리스탈 다이나믹도 미국 내에 있는 일본 회사인 건가요? 그리고 꼭 크리스탈 다이나믹을 입사하게 된 이유가 또 어떤 건가요? 질문이 좀 많은데 네, 답변해 주실래요? 네, 그 일본 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널 판타지로 잘 알고 계시는 그 회사가 맞고요. 여기가 원래 독립 스튜디오였다가 한 2009년쯤에 스퀘어 에닉스 스튜디오의 일부가 됐고요. 스퀘어 에닉스가 일본은 아니라 미주랑 유럽 지역에도 스튜디오를 좀 갖고 있는데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입사한 좀 가장 큰 이유, 제가 툼레이더 게임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리부트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좋아하는 게임 만든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 이유가 되게 컸고요. 근데 또 막상 입사해서는 뭐 툼레이더 아니고 좀 어벤져스 프로젝트 하긴 했는데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동네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 사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툼레이더 저도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자, 샌프란시스코의 삶은 그러면 어떤가요? 해외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회사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사가 위치한 그 도시의 삶과 분위기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국은 또 도시마다 또 정말 다른 뭐 도시마다 나라가 다른 나라 같아. 그만큼의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아님은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얼마나 지내셨죠, 샌프란시스코에? 저 한 6년 정도 됐고요. 5년 반? 네.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리콘밸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캘리포니아 좀 북부라서 기온은 좀 LA보다 약간 시원한 편 그리고 이민자들도 많고 살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물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고요. 네, 여기에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크 회사들,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있고 그래요. 요즘은 좀 어떠냐면은 그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기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 하니까 물가가 비싼 실리콘밸리 좀 떠나서 좀 생활비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이주도 했고 그래서 요즘은 좀 사람이 좀 줄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했을 때 또 제가 알기로는 테크 회사들이 그 이사한 지역 물가에 맞춰가지고 또 연봉도 좀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이제 재택근무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특히 미국은 그 비싼 도시에 굳이 거주할 이유가 없어져서 제 주위에도 이렇게 텍사스와 같이 비교적 이제 물가가 낮은 도시로 이사를 가는 개발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연봉을 깎여서 가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샌프란이나 뉴욕 같은 물가가 비싼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연봉이 오르진 또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고요. 한국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본격적인 헤어를 설명하기 전에 그 게임 캐릭터 제작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게임 캐릭터가 보통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컨셉 단계가 있고요. 일단 게임 어떤 걸 만들지 대략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은 게임 디자이너랑 컨셉 아티스트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게임을 만들 거니까 이런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중세 RPG를 만들면은 뭐 갑옷 입은 캐릭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방향을 좀 논의를 해요. 그리고 컨셉 아티스트가 컨셉을 그리면은 그거를 저희 캐릭터 팀에 넘겨요. 그럼 저희 캐릭터 아티스트는 그 컨셉을 바탕으로 이제 3D 모델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헤드는 뭐 지브러시에서 스컬핑을 하거나 요즘은 스캔도 좀 하고요. 헤어는 뭐 직접 만들고 의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옷 만드는 툴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거 이용해서 텍스처 만들고 게임 엔진에 캐릭터를 넣어서 렌더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캐릭터가 게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리깅팀에 넘기는데요. 그럼 리깅팀이 그 캐릭터의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뼈대를 심어가지고 그 캐릭터가 진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요. 요게 사람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다리 2개, 팔 2개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알잖아요. 근데 좀 복잡한 크리처, 뭐 보스 이런 캐릭터들은 좀 더 리깅팀하고 캐릭터 팀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캐릭터가 요 관절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협업을 많이 해서 메쉬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깅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를 움직여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보시는 그런 움직이는 캐릭터로 만들게 하고 라이트가 설치된 공간에 집어넣고 또 VFX 효과도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게임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아, 웹을 되게 잘하시겠어요. 되게 잘하시네. 이게 근데 그 아까 텍스처링 작업할 때 페인터, 포토샵 말고 서브스탄스 페인터도 쓰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럼요. 서브스탄스 페인터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에요. PBR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게임 기획자를 게임 디자이너라고 해요. 저는 미국 와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디자이너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 기획자. 예,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진아님께서 이제 명료하게 그 캐릭터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도 저런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국내 게임 회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큰 그 구조 자체는요. 그래서 캐릭터의 그 메시가 리깅 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자동으로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뭐 일일이 사람이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인하우스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실수로 만들어진 어떤 불필요한 형태의 어떤 폴리곤이나 뭐 면이 겹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캐릭터 축이 중심에 있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면이 뒤집혀져 있고 뭐 그런 네. 데들 이제 인간이니까 다 실수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들 뭐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텍스처나 쉐이더는 이제 UV 수정이 되지 않으니까 뭐 되지 않는 이상 추후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텍스처는. 근데 이제 그런 메시는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 좀 힘든 일들이 오히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델러라서 저도 좀 알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만드는 방식은 한국의 스튜디오나 미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제작 과정에서 아무래도 진호님 말씀처럼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한국 스튜디오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큰 차이는 한국은 3ds max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미국은 또 마야 베이스가 많다. 이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마야의 기반, 한국은 이제 맥스 기반이고 한국은 마야 기반이고 게임에서는 그죠? 그래서 한국도 VFX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소프티마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소프티마지랑 XSI라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 쪽은 또 지금도 아마 뭐 마야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예전부터. 그리고 근데 유독 게임 쪽은 맥스를 많이 사용을 해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100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그 게임 회사들도 차츰 맥스에서 마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바꾸고 하고 있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추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왜 한국과 달리 마야를 쓸까요? 왜 마야 기반이었을까요? 혹시 써보니까 뭐 어떠세요?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느낀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3D 처음 배울 때 이제 한국에서 맥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 소프트 이미지를 제일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 맥스 배우고, 마야도 배웠어요. 근데 그 세 가지 툴 다 접해보니까 이 툴들이 기본적인 기능이 되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오토데스크 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북미 쪽에서는 마야를 더 많이 쓸까? 왜냐면은 명령어가 좀 다르고, 위치가 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지, 기능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좀 맥스가 쉬웠어요, 저는. 근데 음. 이제 제가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에서 한 5년쯤 일을 해보니까, 아, 이런 점들이 마야의 장점이구나 하고 깨달은 게, 제일 큰 거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프로그래머나 테크 아티스트 분들한테 조금 더 적용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야를 이용했을 때 원하는 대로 툴을 좀 고쳐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마야 내부에 있는 마야 스크립트인 멜 스크립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파이썬, 이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 스크립트를 짜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마야에 추가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캐릭터 아티스트 분들이 뭐 캐릭터 모델링 하실 때, 예를 들면 얼굴을 만들 때 대칭 복사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만들고 그걸 반대쪽으로 복사하는 뭐 그런 기능들. 그럼 첫 번째로 뭐 가장자리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X축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메쉬를 대칭 복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메쉬를 원본하고 합치고, 그리고 그 정렬된 버텍스들을 또 합쳐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마야 파이썬을 공부를 했었을 때 이 기능을 합쳐가지고 버튼을 한 개만 누르면은 이 작업을 쫙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추가를 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엔진의 결과물을 익스포트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아까 진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펙 확인을 해주는 밸리데이션 툴을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나 리깅 팀이 우리 이런 툴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서 마야 내부에 추가를 해서 팀 전체가 공유를 하는 식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작업 공정이 되게 단축되고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체감상 이게 마야가 가져오는 프로덕션상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미나 듣는 분들도 혹시 멜스크립트나 파이썬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툴을 만들어가지고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그거네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쉬운 연계성으로 작업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블렌더 같은 이제 신생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제 인디 개발사를 제외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메이저 스튜디오에서는 마야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는 아주 독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젠과 그 어떤 헤어에 관한 부분, 마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두 번째로 꼽고 싶은 장점 엑스젠입니다. 요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툴인데요. 간단히 별장에 설명을 하면 헤어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이게 어떤 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자료 사진들을 가져왔는데요. 이 엑스젠이라는 툴이 원래 2003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이 캐릭터 머리카락이나 나뭇잎이나 깃털 이런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려고 만든 툴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캐릭터 헤어나 나뭇잎, 풀 이런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메쉬로 하나하나 모델링하기가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툴이고요. 요 지금 보시는 뭐 볼트, 토이스토리 3, 라푼젤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실제로 디즈니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라푼젤 머리카락 같은 거 이런 걸 엑스젠으로 만들었고요. 이 툴이 2011년에 마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마야 내부에 엑스젠 메뉴로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별도의 플러그인 구입이나 설치하실 필요 없이 마야 내부에서 그냥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엑스젠의 뭐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게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네, 오늘의 주제. 그것도 예, 영화는 프리랜드잖아요. 근데 게임은 또 실시간이죠. 그래서 게임 캐릭터의 머리카락, 요 헤어를 만들 때
헤어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방식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그때 헤어카드 텍스처 만드는 용도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게임으로 엑스젠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일단은 폴리곤으로 그 카드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판을 이렇게, 그죠? 미국에서는 그걸 카드라고 그러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카드라고 안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 그렇게 그 방식은 똑같은 거긴 하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보는 이렇게 대부분의 헤어가 이제 헤어카드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많이들 아시는 얼리얼 엔진 여기서는 또 엑스젠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엑스젠에서 만든 헤어를 바로 임포트를 또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게임 엔진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범용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 역시 헤어카드 텍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뭐 포토샵에서 손으로도 많이 직접 그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 사람 머리카락 사진 찍은 걸 활용해가지고 텍스처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수정이 좀 번거롭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직접 그린다 그러면은 헤어 뭐 한 가닥 한 가닥 그려야 되고, 또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우개로 지우다가 옆에 있는 것도 지워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파 텍스처를 깔끔하게 뽑기도 좀 번거롭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양한 헤어 텍스처 만드는 툴들이 있는데, 뭐 지브러시 파이버메시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나트릭스 있고, 뭐 엑스젠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린 것보다 좀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음. 네. 과거에는 그 텍스처 소스를 포토샵에서 주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엑스젠을 사용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엑스젠의 장점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그 크리스탈 다이내믹의 그 진아님의 그 팀에서 다른 아티스트들도 모두 다 그러면 헤어를 만들 때 엑스젠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각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전에 그 다시 포토샵을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가요? 어떤가요? 통일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실제로 헤어는 아웃소싱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그 업체 측에서 그 자체 툴을 가지고 또 텍스처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툴로 보통 작업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약간 스튜디오마다 방침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요. 왜냐면 툴을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때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엑센을 굉장히 선호한 편이고요. 이게 장점이 헤어 만들 때 컨트롤이 쉬워요. 그러니까 머리숱을 좀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머리 길이를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머리카락 두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치만 변환해가지고 되게 쉽게 결과물을 낼 수가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북미 게임 업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러니까 엑스젠으로 만든 헤어 텍스처 직접 보여드리면서 데모도 간단하게 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도 보면 헤어를 아웃소싱을 주는 게임 회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100%다 맡기진 않겠죠. 예. 하지만 이제 뭐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자, 진아 님이 이제 뭐 엑스젠이 훨씬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알아서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 과연 얼마나 그러면 쉬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엑스젠으로 제가 만들었던 헤어 텍스처고요. 엑스젠에서 맵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만 잘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제가 손으로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엑스젠 이용해서 헤어카드 만들고 그거를 마야 내부에서 또 아놀드 렌더러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렌더를 한 거고요. 뭐 노멀맵 같은 경우는 엑스젠으로 만든 헤어를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뭐 엑소멀 같은 베이킹 툴 이용해서 뽑은 건데, 이 과정을 지금 데모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마야 화면 보시면서 이 헤어카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데모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텍스처 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시연을 보여주세요. 네, 잘 보여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했던 헤어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텍스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새로 마야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엑스젠 사용해서 이런 거랑 비슷한 헤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셋업해놓은 마야 씬이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기 메뉴 파일로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윈도우 가셔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니까 요거를 셋업을 해놓으셔야지 마야가 여기에다가 엑스젠 폴더를 또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근데 저는 요 과정을 아까 이미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셋업하느라. 그리고 또 엑스젠이 중간중간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세이브 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래요.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엑스젠 헤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게 지금 저희가 베이스로 쓸 헤어를 자라게 할 메쉬고요. 베이스 메쉬를 클릭을 하시고, 저기에서 네. 헤어가 자라나는 거죠? 그죠? 네. 여기 메뉴 제너레이트 아니면 요 오픈 엑스젠 윈도우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자, 크리에이트 뉴 디스크립션 요거를 눌러줄게요. 이 창을 좀 옮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창이 나오는데 디스크립션하고 콜렉션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콜렉션은 폴더 이름이고요. 디스크립션은 그 폴더 안에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사자를 만들면은 그 콜렉션은 사자,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은 뭐 사자 털이 있고 사자 수염이 있고 사자 갈기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다양한 털 종류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저희는 뭐 오늘 그냥 엑스젠 데모 콜렉션 그리고 영어를 되게 빨리 치시네요. 일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막 이렇게 치는데. 오늘 그냥 데모 디스크립션이라고 간단하게 임의로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요 맨 밑에 저희 가이드를 만들어서 헤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플레이싱 앤 쉐이핑 가이드 누르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창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부터 가이드를 만들 건데요. 가이드가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아까 보신 요 주황색 선, 요게 가이드인데요. 요 가이드를 따라서 헤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이드는 실제로 렌더가 되는 건 아니고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거. 네네, 진호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가이드는 실제 렌더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헤어를 만들 거예요. 요게 메뉴에 보시면은 Add or Move 가이드, 요 플러스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 폴리곤 위에 뭐 이렇게 클릭, 6개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6개 찍었는데 보통 6개 정도 찍으면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헤어를 만드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데모를 좀 빨리 할 거기 때문에 6개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만들면 또 컨트롤이 힘들어서. 이제 이게 가이드고요. 여기 눈 모양 보이시면은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클릭을 하면은 요 검정색 선들이 가이드를 따라서 묻어나는데요. 요게 실제 헤어고요. 가이드랑 모양이 지금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요 눈 모양 옆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헤어를 숨겨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가이드만 나왔죠. 그리고 가이드 모양을 저희가 좀 잡아볼게요. 가이드를 클릭을 해서 일단 헤어를 어느 정도 길이가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냥 일반 폴리곤 그게 막 느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네네, 이거는 똑같은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도 일반 폴리곤 하듯이 이렇게 90도로 눌러서 하시면 되고. 네, 세워볼게요. 자,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브러쉬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 스컬프트 브러쉬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이 나오는데 이 브러쉬가 그 지브러쉬 쓰시는 분들 무브 브러쉬하고 되게 비슷해요. 요걸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단축키가 B였나요? B? 네. 그리고 네, 크기 조절할 때는 키보드 B키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저희 이렇게 가이드 모양을 간단하게 잡아봤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각이 좀 많이 져 있죠. 네. 요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요 오른쪽 창 프리미티브의 리빌드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기본 CB 카운트 값이 5개인데 요거를 좀 올려볼게요. 저희가 한 1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OK 누르면은 부드러워졌어. 그죠. 점이 지금 15개 생기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가이드들도 좀 CB 카운트를 올려볼게요. 리빌드 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헤어를 프리뷰를 해볼까요? 눈 모양 클릭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아까는 가이드가 짧았는데 지금은 길어졌잖아요. 헤어도 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헤어도 보시면 이렇게 각해졌어요. 요거는 이 위에서 모디파이어 CB 카운트 요 값을 따로 또 헤어도 또 따로 줘야 돼, 헤어는. 그죠? 네네, 요거 오로 돼 있는데 요걸 한 30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훨씬 가이드를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실제 헤어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건 또 아닌 거네요? 네, 가이드 값을 가이드 CB 카운트는 여기 리빌드에서 조절하시고요.
네, 헤어는 여기서 모디파이어 12 카운트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헤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수치 너무 없죠. 그래서 수치를 눌러볼게요. 여기 덴시티 슬라이더 보이시죠? 요거에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올리면은 수치 늘어났죠? 그리고 또 두꺼운 것 같아, 좀. 네, 그것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진호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꺼워요, 지금. 너무 두꺼운데, 칼국수.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스,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내려줍시다. 0.05. 참 좋네. 아까보다 훨씬 더 가늘어졌죠? 근데 또 해야 될 게 이게 사람 실제 머리카락 보시면 보통 끝부분이 더 가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 두께가 일정하죠. 요거는 이 위스 램프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끝부분을 좀 가늘게 해볼게요.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게 루트고 T가 팁이에요. 그러니까 팁을 저희가 약간만 끝에 가늘어졌어. 네. 실시간으로 이게 막 바뀌는 게 보이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지금 프리뷰에 헤어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이 프리뷰 아웃풋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헤어가 화면에 렌더가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 밑에 보시면 테이퍼 요 수치가 있는데 요거를 또 조절을 하면은 올라갈수록 여기 헤어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0.5 정도로 맞춰줄게요. 헤어 두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 플랜 전체에 머리카락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요 가운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앞하고 뒤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또 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알파 텍스처처럼 그러니까 텍스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정색은 머리가 안 나는 영역, 흰색은 머리가 나는 영역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스크 가셔서 요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맵. 그 다음에 텍스처로 덴시티를 네네 맞아. 이중도를 조절한다. 네. 덴시티 마스크 뭐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레졸루션 약간 올려주고 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페인트 툴.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페인트를 할까 해요. 요 위에다가. 자, 그럼 저는 검정색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내가 머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영역에 와, 되게 좋다.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세이브를 해줄게요. 여기 세이브 텍스처 하시고 아까 보셨죠? 여기 저희가 검정색으로 이 부분 칠하고 또 이 뒷부분도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칠했던 영역은 지금 헤어가 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흰색으로 뒀던 부분만 헤어가 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헤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한 영역을 맵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이드 모양을 잡아봤는데 또 다른 기능이 모디파이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여기 세 번째 탭 가시면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헤어 모양에 좀 디테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 몇 개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이게 가이드가 변하는 건 아니고 헤어만 변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거는, 네. 가이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헤어의 모양을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클럼핑 이게 자주 쓰는 기능인데 요거를 OK를 눌러볼게요. 요거는 그 가이드 머리카락을 모아주는 기능을 해요. 잠깐만 이거 치우고 요게 셋업 맥스로 가셔가지고 가이드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보이시죠? 네. 이 머리카락이 가이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를 지금 숨겨볼게요. 눈 모양을 클릭을 해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 소녀 만화 나오는 네. 그리고 또 여기 체크박스 보이시는데 요거를 해제를 하시면은 클럼프가 해제가 되면서 원래 머리가 나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볼 수가 있구나, 저렇게. 그죠. 그리고 또 클럼프 스케일 요 그래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루트, 이게 팁이에요. 팁을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머리 끝에가 좀 퍼졌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클럼프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디파이어 볼게요. 또 뭐를 많이 쓰냐면은 컷, 요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 머리를 보면 실제로 끝이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잘라서 네.
랜덤하게 잘라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어마운트 창에 수식이 있죠. 요게 랜덤하이즈 익스프레션인데 그 엑센 쓰실 때 수식 같은 걸 간단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자주 쓰는 건데 요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익스프레션은 랜드 괄호 열고 지금 0.0이 있고 0.2가 있잖아요. 요 두 값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요 헤어에 적용을 해가지고 끝을 잘라준다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뒤에 값을 한 10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 뭐가 달라진 거지? 뭐가 되게 길이가 들쑥날쑥해졌구나. 네네. 길이가 여기 0과 10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헤어를 잘라준 거거든요, 랜덤으로. 요거를 예를 들면은 저희가 5로 바꾸면은 아까보다는 그 들쑥날쑥함이 좀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요 컷 익스프레션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아까보다 더 끝이 자연스러워졌죠. 네. 또 다른 모디파이어가 저희가 노이즈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적용을 한 거 안 한 거 지금 머리카락에 이렇게 랜덤하게 노이즈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창을 보시면은 프리퀀시 값이 있고 또 매그니튜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 값 같은 경우는 값이 높아지면은 그 웨이브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0.1로 내리면은 거의 없어졌죠. 이거를 0.5로 늘리면 네, 아까보다 조금 뭐가 생겼죠. 0.5 좋다. 네. 0.5, 0.5. 네. 1로 한번 바꾸면 아까 이렇게 처음 했던 것처럼 0.5로 바꿔줄게요. 신호님 좋아하시니까. 네. 자, 그리고 매그니튜드 값을 또 볼게요. 이거는 값이 높아지면은 웨이브 범위가 커져요. 이거를 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자글자글해졌죠. 15로 바꾸면은 더 막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제 좀 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말고 엑스젠이 머리카락 말고도 저거 활용해서 다른 걸로도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네, 나뭇잎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1로 바꿔놓을게요. 네, 자, 5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요 밑에 스케일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루트랑 팁인데 예를 들면 팁 같은 경우를 좀 내려주시면은 요 매그니튜드가 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볼 게 스트레이라는 건데 요게 디스크립션으로 가셔가지고 set stray percentage 요거를 누르시고 일단은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봅니다. 창을 닫아볼게요. 뭐죠 이거? 요거는 자주 쓰는 수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헤어를 100으로 봤을 때 20%의 헤어에만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에 스트레이 괄호 열고 닫고 물음표 10대 1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까 스트레이 값을 적용한 20%의 헤어에만 그 매그니튜드 10 값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헤어는 이렇게 막 난리가 나 있고요. 그리고 80%의 헤어는 1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머리를 보시면은 좀 간간히 좀 개털 같은 머리카락도 있고 그렇게 랜덤한 효과를 적용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 이 기능은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설명하는 네,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정말. 익스프레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는 한 요 정도고요. 또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헤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헤어 설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의 다른 헤어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파일로 가셔가지고 export as preset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에 요 헤어 세팅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또 불러와가지고 또 새로운 헤어 만드는데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편하죠, 이 기능이. 라이브러리로 저기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저 값을 또 불러다가 또 쓰고 또 저기서 또 모디파이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기능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자, 우리가 헤어 모양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번 매테리얼을 간단하게 볼게요. 매테리얼은 이제 아놀드로 렌더를 하기 위한 매테리얼인 거죠? 그죠? 네, 헤어 쉐이더를 헤어 쉐이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테리얼 창을 여기 켰는데요. 매테리얼 창이 붙어버렸네. 자, 그 엑스젠으로 헤어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요 헤어 피지컬 쉐이더 요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아놀드에서 렌더를 해볼 거라서 아놀드 헤어 쉐이더를 한번 써볼게요.
자, 헤어라고 쳐서 요 AR 스탠다드 헤어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매테리얼 생겼죠. 그거를 이 헤어에 아까 만든 헤어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헤어 색이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요 쉐이더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작업 여기 되게 멜라닌 빨리 하시는 편인가 보다. 되게 빨리 잘하신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여러분들한테 쉽게도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멜라닌이라는 수치가 보이시죠? 요거는 그 사람 머리에 있는 멜라닌 수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일 때는 머리가 좀 환해지고 이거를 0.5로 낮추면은 갈색이 됐죠. 그리고 0으로 낮추면 완전 백발. 그러니까 요 멜라닌 수치를 이 슬라이더를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원하는 그 자연스러운 머리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0.5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요 멜라닌 레드넥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높으면은 머리카락이 더 붉어져요. 지금 보이시죠? 1일 때 이렇게 빨개졌다가 0으로 낮추면은 갈색이 되는 거. 이것도 한 0.5로 낮출게요. 그리고 랜더마이즈, 요거는 실제로 사람 머리카락 보시면 모든 머리카락이 같은 색상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어떤 거는 좀 햇볕에 타가지고 약간 더 밝고, 뭐 그런 랜더마이즈 값이 높으면은 그 차이를 좀 심하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뷰표에서는 잘 안 보이고 렌더를 해야 보일 텐데, 일단 요 수치도 한 0.5 정도로 맞춰줄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기 보면 베이스 컬러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그러면 보라색을 넣으면 머리색이 보라색이 되나요? 네, 근데 그 이제 엑센 요 매테리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아놀드 그 가이드북 그 창에 가시면은 그 아놀드 가이드북에서 요런 각 파라미터가 어떤 건지 더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색을 넣으면 머리카락이 그대로 변해요. 근데 저희는 보통 이 멜라닌 색소로 나오는 그 수치는 이 아놀드 헤어 쉐이더 측에서 이 매테리얼을 만들 때 좀 과학적으로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 이 슬라이더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색깔을 정하죠. 자, 그러면은 매테리얼은 이 정도로 봤고요. 이제 카메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정을 한번 할게요. 저희 카메라를 만들 건데요. 저희 렌더를 이게 프론트 뷰인데 여기서 렌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 뷰 카메라를 만들게요. 패널즈에 가셔서 포토그래픽, 뉴, 프론트. 자,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고요. 뭐 이름이 헷갈리니까 뭐 이 카메라는 올토그래피 뷰인 거죠? 투시가 없는. 네,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저희가 이거를 렌더용 카메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투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더 좋거든요. 자, 렌더캠 01 이렇게 그냥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줄게요. 자, 지금 이게 1024, 1024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이 나중에 요 그대로 텍스처가 렌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작업할 때는 헤어 텍스처가 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옆에 또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겠죠. 네. 근데 저희는 오늘 한 개만 만들었으니까 얘를 가운데다가 두고 그리고 카메라를 잠궈 줄게.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라이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는 그 원하시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아놀드에서 라이트로 가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뷰를 지금 퍼스펙티브로 바꿀게요. 여기 라이트가 생겼는데 요거를 뭐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일단 이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인텐시티는 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약간 1000 정도로 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셔야 될 게 요 엑스젠 헤어 만든 거를 클릭을 하셔서 카메라랑 같은 각도로 라이트를 그냥 딱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라이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서 이 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또 렌더할 때 텍스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면서 원하는 방향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세미나를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라이트를 포지셔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리뷰 창으로 가셔가지고 요 아웃풋 세팅해서 렌더로 이거를 아놀드로 해줄게요. 저 옵션을 또 바꿔야 되는구나. 네, 렌더하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렌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렌더캠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 플랜을 숨겨줄게요. 저희가 렌더에 넣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리고 아놀드, 오픈 아놀드 렌더뷰. 자, 요걸 열어서 렌더캠 클릭을 하시고 요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화살표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렌더가 됩니다. 오, 자, 헤어가 지금 렌더가 되고 있죠? 네. 오. 여기에 지금 뎁스랑 뭐 알파랑 칼라랑 다 있는 거 같이 렌더링이 된 건가요? 패스로 이렇게? 네, 그거를 저희가 앰비언트 오클루전하고 이제 디퓨즈, 알파 이런 거를 다 여기서 뽑아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져갈 거예요. 네. 이 텍스처를 파일, 세이브 멀티레이어 EXR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헤어 뷰티라고 저장을 할게요. 아, EXR 정말 오랜만에 음. 만나본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 쉐이딩 탭 가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오클루전 누르시고 또 렌더를 할게요. 요게 AO 맵을 저희가 렌더를 하는 거예요. 와, 잠깐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게 머리카락 그죠? 잘 나오네. 엑셀 되게 좋은 툴이에요. 네. 시간 여러분 더 투자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예쁜 헤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걸 포토샵에서 그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저걸 그리고 네. 다 그리고 또 뎁스 맞춰가지고 뒤에는 조금 더 어둡게. 맞아요. 네. 요것도 저희가 저장을 할게요. 두 개를 저장한 거네요. AO랑 그리고 칼라랑. 네네. 그리고 그 알파는 아까 EXR로 저장한 칼라에 같이 있고요. 아, 오케이. 그건 이제 그러면- 채널로 이제 알파가 따로 네. 이제 자동으로 있나 보다. 그러면 포토샵에 가서 그 아까 만든 텍스처들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두 개를. 자, 요게 아까 뽑은 텍스처고요. 지금 보시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네. 헤어 아까 저희 랜덤하이즈 준 값도 나왔고, 네. 그리고 채널로 가시면은 여기 알파 이렇게 지금 벌써 디퓨즈랑 알파가 뽑힌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AO 맵도 자 여기 AO 맵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AO하고 디퓨즈 알파를 뽑았는데요. 또 노멀 맵 뽑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노멀은 저희가 마야에서 렌더하는 게 아니고 이 엑스젠으로 만들어진 헤어를 폴리곤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마야 정면 뷰예요. 지금 여기 가셔가지고 네. 헤어를 클릭을 하시고 엑스젠 헤어를 선택을 하시고 또 모디파이 그다음에 컨버트 요 밑에 컨버트 엑스젠 프리미티브 투 폴리곤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생겼죠. 그럼 헤어가 폴리곤이 됐어 지금. 네네, 요거를 좀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폴리곤화된 헤어예요. 저희가 만든 헤어를 폴리곤으로 만들었고요. 버텍스랑 엣지랑 다 있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텍스가 있고, 네. 요거를 하이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플랜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로폴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메쉬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킹 툴, 뭐 엑스노멀이나 다른 툴로 가져가셔서 베이킹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 폴리곤 변환을 하실 때는 꼭 정면 뷰에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명령어, 아까 그 명령어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폴리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면 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 요 두 개를 엑스노멀로 가져가셔서 베이킹을 해주시면은 노멀 레벨도 생성이 됩니다. 엑스노멀이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엑스노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왔어요. 네. 엑스노멀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무료잖아요. 맞아요. 무료 툴이라서 저희도 많이 써요. 저도 좋아하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하이폴리곤, 로폴리곤 이제 딱 작업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엑스노멀을 쓰고 엑스노멀에서 좀 뭔가 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도 노멀 되니까 그 두 개 해가지고 둘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혹은 둘이 섞어가지고 좀 좋은 걸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엑스노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엑스노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노멀 맵을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무료 툴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메뉴에서 오른쪽에 하이 데피니션 메시스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 애드 메시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엑스젠 헤어를 메쉬로 컨버트하는 거 그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로우 데피니션 메시스로 가셔서 똑같이 우클릭, 애드 메시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플랜 있죠? 그거를 인풋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옵션으로 갈게요. 이 아웃풋 파일에서 저장 위치 설정을 하시고 이름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512로 뽑을게요. 그리고 엣지 패딩 이거를 0 값으로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노멀을 뽑을 거니까 노멀 맵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제너레이트 맵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저는 노멀 맵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려고 아까 저희가 데모에서 만든 헤어 말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헤어를 하이폴리로 해서 뽑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헤어 모양은 좀 다른데 원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멀 맵이 생성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셨죠. 엑스노멀이 아니라 다른 베이킹 툴을 쓰시더라도 엑센에서 만든 헤어를 하이폴리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플랜을 로우폴리로 가져오셔서 베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은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데모를 통해서 엑스젠으로 헤어 텍스처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이드 만들고 모디파이어즈를 이용해서 가이드로 생성된 헤어에 원하는 쉐입을 잡고 그리고 매테리얼, 카메라, 렌더까지 저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좀 쉬운 엑스젠에 대해 알아보는 좀 쉬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네.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엑스젠의 텍스처 소스로 만들었던 게 이제 디퓨즈 컬러, 그리고 알파. 그리고 이제 그 EXR로 저장했기 때문에 디퓨즈 컬러의 그 채널에 자연스럽게 알파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따로 아까 그 옵션 제가 잘 캐치를 못했는데 그 눌러서 따로 캐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노멀 맵은 엑스젠에 있는 그 헤어를 폴리곤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UV 작업이 되어 있는 그 판을 롭 해가지고 이제 X 노멀에서 노멀 맵은 따로 만드는 거고, 그죠? 마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죠? 따로 만드는 거고. 네, 진호님이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네. 알아봤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텍스처를 만들었는데 또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아까 만든 헤어 텍스처 그걸 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곤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캐릭터 머리에 그 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딱히 쉬운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카드 위치 조절해 가면서 머리에 하나하나 배치해 주시면 돼요. 요건 좀 이렇게 시간하고 인내심이 좀 필요한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거는 뭐 네. 쉽게 하는 방법들이 뭐 소개한 튜토리얼들 많이 있던데,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퀄리티도 잘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이거는 그냥 시간, 인내심 그 두 가지를 좀 갖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헤어 만들어 주신 거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엔진에 임포트를 해주시면은 헤어 메시 제작이 끝이 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엑스젠으로 캐릭터 헤어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엑스젠 장점, 컨트롤이 쉽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 헤어를 텍스처 세팅 바꿔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프리셋 저장 기능 요거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세팅 저장했다가 또 새로 작업에 불러오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마야 자체의 툴이기 때문에 따로 플러그인이나 브릿지 구입하시고 설치하실 필요 없이 마야 갖고 있으면 또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헤어의 그 비중도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폴리곤들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고, 막 그런 텍스처 개수도 제한이 있었고, 게임의 엔진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너무나 다 이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또 사람들이 좀 더 리얼하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나 뭐 옷의 뭐 시뮬레이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런 수요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엑스젠을 활용한 그런 헤어에 대한 그런 개발은 훨씬 더 많이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좋은 오늘 그런
실무 사례를 통한 그런 설명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 통해서 엑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막 어떤 툴이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 그 따라해서 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 마야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